지금 이 시대의 양심 세력은 윤석열이한테 할 말 없어요. 반드시 문재인한테 해야 돼요. 내란 사태로 조기에 치러진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어제 SNS에 공개한 사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전 총리 부부와 만나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이 전 총리는 이 사진과 함께 추석 인사를 겸해 평산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아내와 함께 찾아뵈었다며 근황과 지난 일, 그리고 막걸리 얘기 등 여러 말씀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곧바로 해당 게시물엔 윤석열에게 정권을 헌납한 주역들이 모였다거나 뻔뻔하다는 등 강도 높은 비난 댓글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이 전 총리의 내란 이후 행보 등을 고려하면 문 전 대통령이 그를 만나 이렇게 환대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진 겁니다. 이에 대해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낙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추석 인사차 만났다고 한다며 이해가 안 간다고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이 전 총리를 만나면 세상이 당연히 정치적 해석을 할 것임을 알 터인데 굳이 저런 사진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었냐는 겁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 전 총리에 대해서도 친위 쿠데타를 벌인 대통령이 파면되어 치른 대선에서 내란에 동조한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한 걸 어찌 이해해야 하냐면서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능력으로도 이 전 총리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요, 또 자신의 SNS에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경남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회동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사진 한 장으로 또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있죠. 여권 의원들이 일단 나섰는데요. 이현주 의원이 페이스북에 굳이 왜 갔는지 이해가 안 간다. 왜 사진 공개까지 했느냐. 지난 대선이 어떤 대선이었냐.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로 헌법 질서를 위반해 파면돼 치른 대선이 아니냐. 돕지는 못해도 가만히 있어야지. 내란을 동조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취지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대선 이후에 사실 이낙연 전 총리의 이제 공식 행보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민주당 전화를 쫙 돌려보니까 이게 사실 이낙연 전 대표는 원래 저런 사람이란 거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쪽에 서는 순간에 이게 정치를 이제 적과 동지의 질서라고 하자면 적과 경쟁자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건 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계엄을 계몽령이라 주장하고 윤석열의 탄핵은 너무 과하다. 이거는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김문수 후보 아닙니까? 그 사람을 지지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의 어떤 당성을 떠나서 일반 상식이 안 맞는 사람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그런 걸 뻔히 알면서 지지했거든요. 근데 그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문재인 때 이제 초대 국무총리 했다는 이유로 뭐 추석 인사를 이유로 간 거예요. 근데 저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저게 이현주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제 저격 글을 올렸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 저 사진을 문재인이 올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쪽이 찍은 게 아니라고 항의를 해서 이제 글을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근데 이 구도 보세요. 이거는 사진사가 찍은 거예요. 그렇죠. 핸드폰으로 찍었든 뭘로 찍었든 간에 사진을 찍는 걸 4명의 이 당사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정치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사진 한두 번 찍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100% 올리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명 굉장히 구차하다는 거예요. 이낙연 전 총리 쪽에서 올렸지만 이거는 올리기 위한 사진이란 거를 저 당사자들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저 자리에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리고 그렇죠. 여사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당연하죠. 사진이 게시용으로 그렇죠.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안 올렸다라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진은 누가 올리든 간에 이렇게 지금 회동을 하는 것 자체가 화기에 웃고 있잖아요. 저 메시지가 뭐예요? 난 이낙연 괜찮아. 난 이낙연하고 친해. 이낙연 전 여러분 아껴주세요. 내지는 이낙연 너무 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사진이지 이걸 가지고 이낙연 전 총리가 우리 초대 총리인데 계엄을 옹호했던 김문수 지지했네요.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으로 해석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 메시지 자체가 지금 문재인과 이낙연을 화기애애하게 이어주는 메시지로 전체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그렇게 키라고 올린 사진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물어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가 사람들이 반응이 이낙연은 저럴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 대다수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물어보면 당황해서. 원래 정치 이제 선수들은 딱 물어보면 아 이건 이래서야 이 기자. 이건 A 이런 의도. 뭐 윤석열이 속옷 바지로 뭐 버틴다. 아이 뭐 뻔하지. 무기징역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이 기자는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이 사진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본인들도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당과 지지자들, 일반 국민들도 당황시킬 정도의 사진이에요. 예. 도대체 왜 저랬습니까?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정치적으로 셈법은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셈법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조국혁신당이 최근에 흔들리잖아요. 근데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새미래민주당이라는 당이 아직 존재해요. 예. 이낙연 정당이. 네네. 그러면은 새미래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지방선거에서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내려면 갈 수 있는 게 호남에서의 균열밖에 없는데 호남에서 조국혁신당과 본인이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토 정서가 혹시 호남에서 네. 생기면 그 비토 정서를 등에 업어가지고 진보긴 진보인데 우리는 이재명과는 달라요. 라고 할 수 있는 정당 중에 하나입니다. 새미래민주당이. 네. 과거에 내란 후보인 김문수를 지지했다. 그거는 내란을 동의한 게 아니라 이재명만큼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준 거일 뿐이었습니다. 이따위로 변명하면서 분명히 이제 조국혁신당 흔들릴 때 타이밍 잡아가지고 이렇게 메시지 낸 건데 네. 좋다 이거예요. 뭐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이미 물 건너간 정치인이라서 이건 무시해도 되는 액션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셈법을 만약에 눈치를 못 챘다면 너무 무능한 거예요. 찾아오는 거, 지금은 시기가 조금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전화 정도로 안부를 여쭈시다. 그럼 되는 거지. 가지고 만나서 사진 찍고 SNS 올라가게 만들고 바보냐고. 근데 저는 답답해요.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임명장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여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 계셨다고요? 제가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고 저는 당시 청와대 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네. 보통 그런 임명장 수여식이 있으면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 중에 일부 풀 취재 기자가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기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하죠. 예. 그때 김건희 여사를 처음 봤죠. 저는 그렇죠. 예. 김건희 여사를 그때 사실 처음 봤죠. 근데 예. 처음 보고 와 뭔가 좀 아주 특이한 캐릭터다라는 기사를 썼죠. 네. 제가 여기 방송 오면서 오늘 방송 주제를 한번 제 스스로 한번 정해봤어요. 뭐냐면 이제 김건희의 주도성, 지배성에 관한 몇 가지 일화 이런 좀 약간 어려운 듯한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이게 이제 조선의 기자가 취재했던 관저도 사실은 김건희의 지배성, 주도성과 관련된 사실 저는 사건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배성이 강화가 되면 이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냐 이런 그렇습니다.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를 이제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뭐 V1이 김건희고 네. V2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주도성, 지배성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대선 때 보면은 진보 진영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증을 왜 대선 후보의 부인일 뿐인데 왜 그거를 검증을 하지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검증을 할 필요가 있나? 네.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이게 김건희 여사는 단순한 보통의 여성이 아니고 보통의 대선 후보가 아니죠. 제가 한 가지 일화를 먼저 그 임명장 수여식 일화 말고 네. 먼저 한 가지 일화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전시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의 네. 일화인데요. 그때 후원사 또는 뭐 협찬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한 언론사 고위 임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고위 임원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불안해. 뭔데 또? 근데 그때 마침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김건희 여사한테. 근데 그 임원을 만날 때 예, 만날 때 누군지 모를 사람으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가 왔다. 근데 그 전화를 건 쪽이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당시 현직 검사였죠. 네, 그럴 수 있죠. 예, 부부니까. 근데 이제 그 임원이 곰곰이 지켜봤는데 그 윤석열 검사한테 말을 놓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말로 대화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12살 차이가 나고 그리고 거기 이제 고위 임원이 있지 않습니까? 3자가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반말투로 대화를 나눴다는 걸 보면서 그 언론사의 고위 임원이 딱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부분은 김건희가 위에 서 있구나 라는 거를 자기가 이제 그걸 직접 도를 하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일화가 있었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 기자님이 김건희 여사를 단순한 누구의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봐서는 안 된다 것을 포착해낸 게 바로 그 임명장을 수여했던 그 장소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장면을 잠깐 좀 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죠. 그때 그 시절 장면을 보면 참 묘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러니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조국 대표야. 와, 이 장면은 담소를 나누고 있는. 와. 오. 그리고 여기 위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고요. 이제 또 임명장을 받네요. 임명장
검찰총장의 수마 2019년 7월 25일 대통령 문제. 아유, 임명장 받아. 임명장.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임명장을 받는다고. 순간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또 함께 있군요. 지금 네. 보면은 참 아주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 맞습니다. 만한 장면인데 어찌됐든 저 장면은 다 공개가 된 장면이었습니다. 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이 김건희 여사한테 가지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사실상 공적인 자리에 첫 데뷔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코바나 컨텐츠를 했을 때도 그렇고 뭐 남편이 검사였을 때도 뭐 공적인 자리에 그렇게 나서지는 않고 네. 코바나 컨텐츠 일이라든지 자기 일에 주로 자기 사업에 주로 몰두했기 때문에 이런 공적인 자리 특히나 이제 최고의 권력의 장소인 공간인 청와대에서 이런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하는 자리는 거의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종의 이제 공직자 부인으로서 거의 첫 데뷔전이다, 중요한 데뷔전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자, 임명장을 받고 그 이후에 그 디프리 행사가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계셨다는 맞습니다. 거고 그때 아주 와 이거는 그냥 간단한 배우자가 아니구나라고 느꼈다고 기사까지 썼는데 그 내용 전해주시죠. 제가 거기에 직접 있지는 않았고요. 제가 거기 그 자리에 있었던 청와대 수석급 인사 5명을 제가 취재를 했었습니다. 아, 취재를 하신 거예요? 예, 예, 네네네. 예. 그 취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임명장 수여식을 한 다음에 거기서는 발언이 없고요. 그냥 그야말로 임명장 수여식만 하고 네. 그 옆에 있는 인왕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통 차담회를 보통 하거든요. 수여식 끝난 다음에 네. 이제 거기서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윤석열 총장의 모두 발언이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 검찰 권력의 그 민주적 통제를 강조를 했고, 윤석열 총장은 검찰 권력도 국민한테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맞춰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럴싸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가 딱 이제 언론한테 공개된 내용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모두 발언이 끝난 다음부터는 사실은 모두 다 나가 있죠. 그러니까 미디어와 관련된 것들은 다 나가 있고요. 네. 이제 비공개 차담회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아주 놀라운 광경 7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왔는데, 네네. 예, 거기서 이제 정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의 지배성, 주도성에 관한 일화가 이제 사실은 일어나죠. 궁금해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보통 이제 그 배우자가 이제 공직자가 돼서 같이 보통 이제 꽃다발을 받고 그렇게 인사를 할 때는 자리할 때는 보통 이제 축하의 말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도 이제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네. 열심히 내조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네. 이렇게 부인들이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부인이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배우자 남자가 와도 남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마찬가지로 여성이 공직자였을 때도 남편이 와서 그렇죠. 보통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네. 이제 차담회를 마무리를 하는데 네. 그날은 유독 김건희 여사가 말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어떤 말이요? 이 여사가 이제 끝까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님 뒤를 돌아보세요. 대통령님 뒤를 돌아보세요. 네, 보통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어떤 무슨 자세를 지시잖아 그거는. 예, 요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 못하지. 보통 이제 내조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끝인데 네. 대통령님 뒤를 돌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뒤를 이렇게 쫙 돌아본 거죠. 그래 뭐라고? 뒤통수 칠 겁니다. 아니요. 뒤에 뭐가 있었냐면 곱하기 1.5m의 액자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사진 네. 액자가. 거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들하고 함께 점핑을 하는 사진이 있었고요. 아 바로 저 사진인가요? 예, 저희 자료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바로 네. 저 사진입니다. 네. 저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에서 했던 점핑 위드 러브라고 하는 전시회에 문재인 당시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가서 이제 주최 측의 요구에 따라서 저 점핑을 한 거였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사진만 가져왔으면 그래서 사진만 가져 제가 사진을 이제 전달하고 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아 저거를 현장에 김건희 여사가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네. 김건희 여사가 그 사진을 자기가 가져오면서 그 사진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네. 어떻게 설명하냐면 보통의 사람은 점핑을 할 때 보고 점핑을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하늘을 보고 점핑을 했다. 보세요. 네. 진짜 하늘을 보고 점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자기가 점핑 위드 러브라고 하는 게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계속 순회하면서 하던 기획 전시회인데 네. 그때 이제 오바마도 똑같이 저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하늘을 보며 점핑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이 어. 대통령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우와, 라고 야, 얘기를 했어요. 진짜 장난 아니네. 야, 예. 와, 여기 댓글에 작업한 건이라고. 장난 아니네. 부적절한 그 댓글이고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어. 거기는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수석이나 이제 비서관들이 얼마나 갑자기 놀랬겠습니까? 와. 대통령에 대한 품평까지 하고 이게 상당히 이 참모들로서는 되게 이제 당혹스러운 거죠. 와. 참모들도 사실 김건희 여사를 그때 처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고 대통령에 그러네. 대한 품평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럴 줄은 전혀 정말 몰라요. 굉장히 당혹스러웠대요. 와.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 앞에서 말을 많이 할 수가 있지?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제 이래서 좀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와. 예. 아, 이거 왜 기사 안 썼어요? 제가 기사는 썼습니다. 썼어요? 예. 워낙 영향력이 없는 분이라. 아, 이거 내가 못 읽었네. 네. 아, 그때 이게 별로 파급력이 없었습니까? 그 기사가? 그렇죠. 뭐 어. 그때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와. 검증이 굉장히 약했고, 아, 맞아. 윤석열도 사실은 약했죠. 예. 대장동 사업 등등이 계속 검증의 주요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 주도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입 기자였는데요. 어. 예, 그때 이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임명될 때는 이제 17년도에 이제 취임 직후에 인사가 있었고요. 네. 그때까지는 어쨌든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때문에 고생을 했으니 서울중앙지검장 정도까지는 제가 인사가 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아. 2019년도에 검찰총장에 임명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유력하다는 네. 얘기가.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어.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거는 저는 청와대 관계자들 만나서도 절대 그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명박 정부에서 칼잡이로서의 경력을 완성한 부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사실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 안 됐다고 봅니다. 와. 노정현 씨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12년도 2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알았을 거고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도 그 정도의 사실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미국 현지에까지 가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21년도에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드러난 거지만 2021년에 문건이 공개가 된 거죠? 그렇죠. 뒤에 알았다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노정현 수사를 한 검사가 윤석열 검사라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검증 과정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명박 정부에서 칼잡이로서 경력을 완성한 부분, 네. 그다음에 노정현 씨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검찰총장 우선순위에 올라갈 수 없는 부분. 지금 이 시대의 양심 세력은 윤석열이한테 할 말 없어요. 반드시 문재인한테 해야 돼요. 다시는 문재인과 같은 대통령이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빌어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그러한 반성조차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오늘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는 얘기로 끝내겠습니다.